자, 언론들이 비록 참으로 비루하게 보도하기는 하나 많은 언론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동시에 할 때는 일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보면 언론 사설에 실세 장관의 인사검증 권한까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민정수석실 기능까지 다 얹어준다. 공룡 법무부 현실화되나? 이거는 어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해서 여기에 검사들과 경찰 간부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한 20명 정도의 조직을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사검증단 밑에 1 담당관, 2 담당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서 1 담당관은 사회 분야, 2 담당관은 경제 분야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 장관 내용이라서 별도의 국회 법 통과 없이 국무회의 통과로 곧바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그래서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인사검증은 미국 FBI가 한 두세 달 꼼꼼히 이 미국의 공직 후보를 검증하는 수준을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법무부가 주도, 즉 법무부 산하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나 뭐 다른 기관들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검사가 4명, 경찰 경정급이 2명, 감사원, 국세청, 금감원 등에서 공무원을 파견한다. 그래서 민정수석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밑에 인사검증팀을 법무부로 그대로 옮겨놓는 거다. 그래서 유 밑에서 자기 후계자 소통령, 부통령이라 왕장관이라고 불리우는 한동훈이 그대로 파워가 확인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팬클럽이 생겨 있고 역대 어느 장관이고 팬클럽이 생기면 바로 해체시키죠. 왜? 그거는 영린이죠. 대통령이나 인기는 대통령이 다 받아야 되고 밑에 있는 부하가 팬클럽을 끌고 다니는 거는 여태까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버젓이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좀 떠들기 시작했어요. 인사 추천도 검증도 다 검사들이 한다.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서 검찰은 실제 검찰의 본연의 수사 기능은 떼주고 경찰에 별로 슬퍼하지 않는데 이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검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치권 인사 외풍을 차단하겠다. 폭넓게 사람을 못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대비되고 있는데요. 차관 한동훈이 이 사람 못 쓰겠다 하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한동훈이 인사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더 세진 한동훈 공직 인사 검증권도 쥐었다. 민정수석실이 하던 일까지 관할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의 지나친 권한이 집중이 우려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법무부가 사실상 과거 무소불위의 안기부처럼 될 수도 있다.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인사 자료를 다 쥐고 그것이 법무부 밑에 있어요. 비록 20명에 불과한 인사검증단 조직이지만은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요. 이 조직이 일종의 게시타포 조직이 역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위탁했다라는 부분에서 위법 소지까지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 인사검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대통령령만 조금 고쳐서 인차 혁신처가 법무부 장관한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은 법의 지나친 자의적 집행이지 않느냐. 실제 정부조직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직무 범위는 검찰, 형 집행,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도 국한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들이 본연의 수사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져가 공안 기능에 동원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중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이라는 어느 정도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기능까지 그러지 않아도 막강한 기능과 막강한 이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한동훈. 그래서 자기 윤 정권의 후계자라는 한동훈한테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면 한이 자신한테 불편한 사람은 다 쳐내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굳이 법무부에 이것까지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합치되는가 의문입니다. 저는 이건 잘못한 결정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한 기관, 한 사람한테 힘을 몰아주었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까지 좌우하고 지고 흔들면서 많은 독선이 발생했고 나중에 본인도 불쌍하게 됐고 그 조국을 치면서 윤이 떴는데, 윤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제 한동훈은 법무부에 대해서 저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개정안 대로라면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도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다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전 부처 고위공직 후보자, 장차관은 물론이고 고위법관 후보자, 또 공기업 이런 부분까지 다 맡게 되면 법무부가 과거 안기부나 국정원처럼 되는 것 아니냐. 한동훈 포비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에서는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분리하고 또 한동훈이 좌파를 척결할 거라고 기대하며 이런 부분들을 감싸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절대적으로 시스템이 틀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옳은 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권한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의 역할은 커지겠지만은 그것이 과연 무슨 적폐를 청산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쪽으로 쓰여질 수 없다. 독재적 수단으로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를 우리가 그 사례를 찾기는 현실에서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뭔가? 왜 처음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이 침묵을 하고 권성동을 시켜서 합의해주고 나중에 번복했지만 이미 막을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은 상실케 되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하게 했는가? 윤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상권 분립이나 더 나아가가지고 이 사회를 정의롭게 끌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신임받는 사람에게 힘을 몰아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부패에 대해서는 여야든 다 덮어버리고 다만 자기 정권의 이제 안정을 유지하는 부분에만 한동훈을 통해서 충성을 검증하고 정적에 대해서 겁도 좀 줬다가 이렇게 굴복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저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시
부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